이러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읽으셨습니까, 대표님? 네, 그 반도체 부분은 반대로 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반은 예상보다.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약간 공포 마케팅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원전이나 뭐 식량 위기 쪽으로 이동하자.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은 일주일 만에 한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한 30에서 50%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뻔했어요. 네. 예. 그런데 뭐 반은 또 고가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느낌이 네. 요번 6월 8일까지는 계속 리스크 관리 할래요. 6월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요. 동시 만기까지. 파생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노이즈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지금 6만 9천 원까지 갔어요. 삼성전자가. 네. 예. 1,000원 남았어요. 7만 전자 찍을까요? 아니면 6만 5천 원을 다시 깰까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더 사주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지금부터 네. 계속 카운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3조에서 5조 정도 들어오면 7만 전자를 더 뚫고 한 7만 2, 3천 원까지 가고 2,600을 돌파해서 한 2,650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네. 그거는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이 그동안 2월 2일, 뭐 4월 달, 5월 달 여기는 12,300만 가면 왼수였거든요. 삼성전자 6만 6천 원 왼수듯이. 이거를 미국 시장은 뚫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갔을 뿐이죠. 네. 그러다가 5월 15일 눌림목 주고 그때 5월 15일이 2,450까지 딱 찍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다 거기서부터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늘길이 그냥 제가 삼성전자 하늘길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크게 아니라 3,000원. 네. 6만 6천 원에서 3,000원 올라가면 그게 하늘이 뚫렸다. 그 덕분에 미래 반도체는 거의 5월달 저점에서 60, 70% 가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제가 한 5개 정도를 사보고 이렇게 핸들링 해보거든요. 미래 반도체, 칩셋 미디어, 한미 반도체만 수익률 주고 네. 그 다음 수익률 안 줘요. 오히려 전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그 갭 뚫을 날 그날 때리는 게 정답이었고 그리고는 흘러내려요. 오히려 미국 시장 가도. 네.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겁니다. 나스닥이 이번에 12,750을 찍고 여기 자리가 12,2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300으로 다시 회귀했다 갈 건지 그래도 직전 고점 지지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걸 깨면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생각지도 않은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게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으로 점쳐지잖아요. 빅테크 그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거기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가 결정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예. 네. 지금 엔비디아가 주당 순이익 대비 지금 거의 뭐 170배, 180배를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합당하고 더 보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면 그동안 달렸던 엔비디아나 빅테크주의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지금 부채 한도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냥 계속 불안하고 뭐 타결된다 불안하다 타결해 이런 노이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또 요동을 쳐요. 채권 시장이 네. 뭐 10년짜리 국채금리라든지 2년짜리 국채금리 이거는 부채 한도가 오히려 타결되면 한 7천억이나 8천억 또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규모 발행이 있다 때는 가격 급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금리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가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꽤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 한번 보시죠. 전 이럴 때 현장 데이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매크로보다 그 매크로가 등장했을 때 빅데이터가 어떻게 배열하고 움직이나. 그러니까 데이터 그 조사관이라고 그럴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럴까? 네.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걸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나 우리 시장의 모든 바닥은 작년도 9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2103, 이때부터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매도한 거를 매수로 스위칭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2137입니다. 이때 나스닥이 만이에요. 1088. 네. 종합주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51,800원이에요. 삼성전자는 오만전자에 사셨어야 돼요. 여기. 그리고 1, 2 여기가 이제 보시면 2,500과 11,500, 63,000원이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3월 14일 날 한 번 더 검증해. 이때 또 뭐 마음께서 7,000 나스닥 8,000 간다고 또 공포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막 떠들지 않았습니까? 경기 침체 온다. 예. 결론은 뭐예요? 이게 쌍바닥이에요. 이때는 삼성전자가 5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 2, 3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4월 14일입니다. 이거 아직 돌파를 못해요. 이번에 요게 2,582고 최근이 2,577.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때 4월 14일 날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6,300원입니다. 지금은 요거보다 나은데 삼성전자가 63,000원 더 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못 갔는데 삼성전자하고 파생 시장이 간 거예요. 저는 이 오차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11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90%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8조 9천억 원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여쭤볼까요?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은 와 삼성전자 매수다. 나쁘게 보는 사람은 뒤에 폭탄이 있다. 이게 대표님은 네이키드 폭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싸워볼래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는 매매 대상 아니에요. 지금 뭐 8만전자 9만전자 웃기는 소리 같아요. 그 기사들 그렇게 나오는 걸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그러면 5만전자 공포 때 샀었어야지. 그럼 지금 내가 폭탄제로 한 건 뭐냐면 네. 6월 8일 날 결판이 날 것 같아요. 6월 8일 날 삼성전자 계속 매수한 거를 청산 들어가면 안 돼요. 삼성전자 매수를 계속 따면서 6월물 합성 포지션 매도를 9월물 합성 포지션으로 롤오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 장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6월 8일 기준으로 매수한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요. 그럼 삼성전자 매수가 어떻게 돼요? 매도로 바뀌고 파생 매수,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에 선물 매도 징계가 어떻게 돼요? 환매수 돼버리면 변동성이 나와요. 이거가 트리거가 5월 22일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금리 동결 6월 1일 날 엑스데이 6월 8일 날 만기일. 여기에서 그때 상황의 주변 동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요. 그리고 삼성전자 1월 아까 저 총 거의 9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했죠. 1월 3일부터 지금까지가 9조 한 2천억을 샀습니다. 삼성전자를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매수는 작년도 9월 30일부터 샀거든요. 그럼 작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매수 총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9조를 샀으니까 작년 한 4개월까지 합치면 한 15조는 사지 않았을까? 1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조예요. 그러면 네네. 요 2조 4천억 샀다가 요때 작년 11월 12월 날 고점에서 다시 급락시키는 이때 1조를 팔았어요. 1조 판 게 종합주가 지수를 얼마 정도 흔들었냐면 300포인트를 흔들어 버렸어요. 삼성전자 1조 파는데 종합지수가 2,500에서 2,180까지 300포인트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한 겁니다. 10조예요. 1월 초부터는 9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조 3천억 샀다가 1조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간 거예요. 대표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또 1조를 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루에 최대 규모를 본 게 1조를 파는 경우, 그러니까
하루에 간단히 얘기해서 3천, 5천억 파는 건 여러 번 나왔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추세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종합지가 지수가 300포인트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 한 달 안에 한 달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ATM기 만들긴 전략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쭉 뽑아서 먹는 것보다는 한번 죽였다 먹는 게 뒤에서 그림자 매매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전략을 얘네들이 쓰면 또 우리는 당하는 거죠. 제가 요번에 66,000원 돌파하면서 요 갭 치는 날에 제가 노상 시장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위클리 옵션을 양방으로 일정 금액을 똑같이 넣는다고 그랬죠. 목요일, 금요일이 300에서 600%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상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상승 에너지예요. 네. 그런데 오늘은 하방에서 나왔어요. 하방에서 더블 나왔고 그게 그대로 유지 안 되고 콜이 다시 뺐다 올렸으니까 콜에서 또 나오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방향을 안 줘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 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65,000원, 6,000원이 가면 뚜드겨 맞았다가 요 갭을 하루 만에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사람들 이제 흥분한 거죠. 그런데 68,000원 넘어서부터는 매수, 요때 300만 주, 700만 주 사면서 땡겨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위클리 옵션을 거의 외곽에 600%를 만들어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못 가요.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매매 에너지도 적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걱정인 겁니다.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 계속 떨어지면 안 돼요. 부채한도 계속 된다고 그래야 돼요. 그 전략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적더라도 합성 매도가 6월물 매도가 9월물로 롤오버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장이 계속 순환이 돼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그런데 6월 1일 기준으로 얘네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합의를 안 돼갖고 뭐 디폴트 선언한다거나 뭐 그래도 또 해결될 겁니다. 근데 신용등급 강등만 안 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나 볼래요. 갭을 순식간에 메꿔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엎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루 변동성 50포인트 날라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럼 2,500, 삼성전자 또다시 6만 5, 6천원, 7만원 고지 1,000원 남겨놓고 까꾸로 이것도 구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청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매도, 환매수. 이거 누가 결정하냐면 어떤 이벤트 드라이브의 트리거가 결정해요. 그럼 지금 트리거라는 건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훼손을 되거나 내 시간으로 급락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을 해 가야겠죠. 그래서 결론 6월 중순까지는 리스크 관리해라. 그리고 요새 지난주와 변함이 없으시네요. 네, 리스크 관리. 아니 실전에서 예.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반은 해갖고 했었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제가 한번 이렇게 SNS 택입니다. 2주 동안 수익이 안 나요. 수익 안 나요. 그냥 고가 유지만 할 뿐이지. 이때 여러분들 SNS택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미 바닥에서 190% 여기에 연초 대비 더블 난 종목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찍어드린 미래반도체가 요번에 저점에 70%나 올랐습니다. 저는 요것도 빨리 팔았어요. 조금 기다리면 더. 근데 반이나 챙기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왜 상승했냐? 급등한 거를 그만큼 고점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등한 게 DB하이텍 하지만 DB하이텍은 수익을 안 줘요. 그냥 55,000원 바닥 찍고 65,000원만 넘으면 때리려고 그랬는데 62,000원 갖다 다시 조정이에요. 한미반도체 다음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반도체하고 미래반도체 그 누릴목대 사신 분들만 수익 났고 다른 뭐 원익 아이피스니 다른 종목들 그 소부장 쫙 있죠. 전번 금요일 날 삼성전자 갭 치는 날 그날 때리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날 꼬리 달리고 3% 5% 정도밖에 안 갔다가 그냥 흘러내려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이 된 게 아니라 종목별로 수익률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30개 중에 예. 10%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자리네요. 예. 아니 30% 전체가 많잖아요. 거기에 10%. 그리고 전체가 올랐을 뿐이에요. 네.
그게 지수를 좀 올렸고 그다음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징적으로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그동안 좌우했던 걸 한번 갭으로 올려놨으니까 되는데 밑에 단의 수익률 게임은 형편없어요. 아 이제 소부장 가나보다 했더니 오히려 그 한 3개, 5개만 눈에 확 띄게 수익을 준 거고 주변 대부분의 뭐 KH바텍이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14,000원 갔다가 11,000원 갔다가 14,000원 갔다가 11,000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사실 지수 자체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목을 미래반도체든 한미반도체든 딱 찍은 사람들만 네. 수익이 난 거고 대부분의 또 3%에서 7% 그거라도 수익 났으면 챙기면 모르는데 네. 그거는 챙기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가나보다 하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이런 꼴이 대부분들 IT 소부장의 평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찍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꾸로 급등을 했어요. 공포 마케팅. 근데 거기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도요. 네. 20개라면 거기도 10%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일부 종목이 올랐다면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좀 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재건 사업이 언제쯤 시작이 될 거냐 이것도 좀 미지수인 거잖아요. 그게 다 일반적인 분석인데 저는 거기에 네. 그냥 투기 머니 게임 붙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냥 장기적으로 전쟁이 끝나야 뭔가 수주되고 그리고 요새 삼부토가 움직이는 것도 MOU. 네. 저는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MOU. 이 시점에 왜 그 기사가 나왔나? 1,000원짜리가 갑자기 급등해서 더블 갔어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3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빅데이터 조사관의 시각입니다. 일단 1월 초부터 분석하지 않고 네. 3월 14일 저점 찍고 여기 4월 14일 요게 1개월 동안 파생시장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요때가 2380에서 여기가 이제 2580입니다. 200포인트 올렸어요. 네. 이때 선물이 305에서 337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쌍바닥. 요때가 이제 이거 뭐지? CPI 좋게 나오고 하는데 오히려 2500에서 50포인트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330짜리를 322까지 줬다가 여기서 슈팅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거 고점을 돌파하긴 했어요. 근데 1포인트. 종합주가지는 못 돌파했고 네. 삼성전자 3,000원 돌파했고 요게 SK하이닉스는 95,000원이 99,000원 4,000원 돌파했고 이게 도리어 환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산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 현장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먼저 여기가 5월 15일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4월 14일에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요때 올라간 건 뭔지 그리고 5월 15일에서 주도적으로 올라간 건 뭔지 이번 시장의 3월 중순이 굉장히 확인력 쌍바닥 줬던 자리니까 누림목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온 건 뭔지 데이터 조사해 보는 거예요. 네.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았을까요, 대표님? 한번 보죠. 예, 알겠습니다. 5월 15일부터는 조선주하고 자동차 부품이에요. 대우조선해양, SL, SK하이닉스, H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 농심, 효성첨단소재,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지수 대비 그래도 근데 제일 강한 게 SL,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니까 20%고 10% 단위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10% 아래는 이건 체감지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체감지수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나 SL 갖고 계신 분이 제법 많이 올랐네. 시가상위 종목에서는요. 네. 200개. 그런데 여기 보면 코스닥입니다. 소록스 거의 더블. 이건 조정했는데도 더블 거의예요. 소록스가 뭐죠? 내가 머니게임으로
지하나 터널 지을 때 조명, 그래서 나는 동아지질 지하나 이런 때 소록스가 땡겼다. 아,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럼 다음이 동아지질이나 특수건설도 가져. 이런 연결고리.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 대부분 40에서 90.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나마 체감 지수가 좋아요. 그죠? 그런데 종목들 한번 보세요. 메타 바이오메드, 엑스게이트, 크리스탈로믹스, 서울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반도체, 미래 반도체 하나가 딱 나왔을 뿐입니다. 이 종목들, 디알텍, 이것도 지뢰 제거 관련된 것들이요. 종목들 한번 보시죠. 일반 투자자들 매매하기, 선정하기 쉬운 종목 아니에요. 생소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빅데이터 제가 조사한 사람들도 이거는 지금 들어가기 참 만만치 않네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수 종목들이에요. 선수. 네. 그다음에 코스피 보시죠. 삼부토건이 1등입니다. 더블이에요. MOE예요. MOE는 그냥 종이쪽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그 재료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저는 중저가 건설주들이 부동산 PF로 지금 거의 뭐 이게 망하니 안 망하니 막 이런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포장해갖고 이렇게 주가가 따블게 나와요. 급등세를 보이는. 그리고 오늘도 중소형 건설주가 제일 강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네. 정부 정책 주도가 요번에 금통위 동결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시겠대요. 미국이 하여튼 간에 우리는 선제적 금리 인하. 그럼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가 되냐면 바이오하고 건설주가 됩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네. 네, 자금이 돌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대마불사 살려주나 보다. 저 곪은 거 터트려 갖고 시장 자율기능에서 제거될 거 제거하고 살릴 거 이게 아니라 아이고 치료가 들어가네. 만만디를 끌어주네. 이게 지금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영건설이, 삼부토건이, 동부건설이니 이게 저는 질이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살려줄까. 오히려. 그리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정책 발주 빨리 땡겨갖고 해야죠. 그래서 지하든 뭐 건설이든 뭐 철도망이든 이번에 내년도도 총선이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나 볼래요. 그리고 선제적 금리 인하 하나 볼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이오하고 건설주하고 이런 것들이 투기화돼서 갑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겠죠. 네. 뭐로 포장할까요? 누구누구 관련주, 총선 정책 테마주, 뭐 GTX 관련주. 그러니까 재무적인 상황과는 아예 별개로. 그렇죠. 네. 그리고 머니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가장 무서운 게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잡주래도 수익 주는 종목이 더블이라면 그게 삼성전자 우량주보다 더 나은 게 실전입니다. 나는 이거 우량주 사는데 이게 3% 5% 아니면 마이너스 5%. 근데 얘는 달달달달 떨고 가서 저금 샀는데 뭐 50% 더블 줘보세요. 그게 효자 종목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우량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5월 달부터는 지금 딱 보면 조선주, 그다음에 건설주, 그리고 일부 소부장 쪽에 납복하다 그 반도체주들인데 딱 삼성전자하고 연결된 것들. 그리고 미국 밸류체인들. 이런 네. 것들만 갑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죠. 3월 14일입니다. 이제 좀 길죠? 거의 2달이니까요. 네. 여기에 1등 코스피 200 종목들 한번 보죠. 현대 엘리베이터, 거버넌스입니다. 하이브, 엔터입니다. 그 다음에 SL, 두산밥켓,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DB하이텍, 현대로템, 두산. 여기는 그래도 업황으로 뭔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조선주,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도 네, 있고. 2차 전지주, 그러면서 조선주.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30에서 60%니까 제법 이쪽을 매매하셨으면 큰 돈으로 해도 굉장히 에너지가 좋았어요. 네. 그런데 5월 딱 치고 딱 안 가요. 치고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오히려 흘러내리고 있거나 또 제가 전번 시간에 뭐 하이브라든지 지금 외사나 매도하십시오. 갑자기 중국이 때리면 요새 중국 하나를 이상한 노이즈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코스피 200에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노이즈가 자꾸 생겨요. 안 매겨줘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RF 세미가 400%. 이거 잘 기억 못해. 이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 전력 반도체에서 못 간 거 찾아라. 이게 또 하나의 선수 교체가 나오지 않겠나. 아까 소록스 지하와 건설에서 관련된 거에 제2의 소록스 찾자. 이 논리 같이 네. 전력 반도체에서 못 간 거 찾자. 저는 몇 가지 좀 뭐 DBI 때 또 걸어 들어가고 나노 세미캠인가 뭐 몇 가지 종목들이 바닥을 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찾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만만한 종목들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죠. 삼화전자, 덕양산업, 영풍재지, 다이나믹 디자인. 저는 이런 종목들이 다 CFD 구자 관련된 연결고리 종목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잘못 따라가다 갑자기 하저가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유하신 분은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끊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요게 이제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달 고점에서 지금 거의 똑같은데 올라간 종목. 지수 자체는 2580에 샀어요. 예. 지금 2570이에요. 4월 14일 날이 2580대 고점에 잡았어요. 그때 우리가 5월 중순까지 조정하고 지금 해서 다시 완위치 왔어요. 그런데 코스피 200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이 이게 중요해요. 종목들은 앞으로도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이게 조선주예요. 조선주. 여기가 조선주 명단 나오잖아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거버넌스고요. 방산, 한화, HD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SL, H현대중공업, 농심, DLN 이렇게 딱 보면 조선주가 명단에 3개씩이나 들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들어가고 미국 밸류체. 근데 두산밥켓이나 이거는 저는 매도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먹여줘요. 위에 잘 버틸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굴삭켓 밑에 단에 못 올라갔던 데모가 키 맞추기 오고 여기서 순환이 나와요. 네. 그래서 데모, 현대, 에버다임, 해인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노려보고 그 다음에 방산 조선주가 왜 들어갈까 뭐 중동의 수주도 있겠지만 저는 또 여기에도 방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잠수함 만드는 그 조선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잠수함이요? 예.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대우조선해양, H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네. 우리 큰 그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방산에서 지금 제일 잘 파는 게 K2 전차 자주포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잠수함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폴란드에. 이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잠수함이란 거는 규모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탱크 저리 갈아요. 잠수함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강자인가요? 대우조선해양하고 HD 중공업이 그러니까 지금 또 수주해 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에너지 나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새로운 호흡 들어가면 이게 계단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끌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선에너지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방산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농심 중심으로 먹거리 에너지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농심은 저는 40만 원대는 안 하겠습니다. 농심 하느니 SPC 삼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CJ 시푸드라든지 그다음 비료주의 한일사료 이런 것들로 돌려라. 오히려 농심은 옛날 러시아 유럽에서 바람 얘기 나올 때 샀어야 된다. 바람 해갖고 막 그때가 언제인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대가요? 예. 얼마였죠? 27만 원이요. 암해서 그냥 바람 해갖고 투매. 네. 그때 사신 분이 요새 그런 종목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LG 생활건강하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지금 그 종목이 그 위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드린 현대 글로비스가 그 위치인데 이제는 좀 올랐어요. 거버넌스. 네. 정의서 회장님이 지분 가치 높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52 최저가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건설주가 있어요. DLENC. 이거 남해 여수 해저턴을 DLENC가 수주해서 공사하거든요. 근데 얘는 무겁게 가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 중소형주 정책 관련주의 실적이 여기에 비교가 안 된 것들 소록스 급등하고 저가 건설주 급등하니까
질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그래도 그쪽이 또 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요. 삼화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페라이트 뭐 여러 가지 해갖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삼화전자, 삼화전기는 영풍제조도요, 덕양산업도요. 그 다음에 삼부토건이 여기 명단이 들어와요. 근데 삼부토건이 확산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퍼스텍, 디알텍의 지뢰 제거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요. 방산, 지뢰 제거. 그래서 여기도 종목장의 순환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뽑기장이에요. 중소형주. 확률은 2,500개 중에 20개, 30개 찾게요.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저는 이런 논리를 하나 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로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대표님, 현대차가 20만 원 이상,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원 선 이상 상단으로 뚫려 있는 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간 자동차 부품주 쪽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흐름도 괜찮았고요. 앞으로도 부품주 쪽은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유명한데 네. 이제 현대차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기아가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우리가 전에 거버넌스로 현대 기아는 파셔갖고 현대 로템,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요 세 개로 바꾸십시오 하고 현대 건설이 사우디나 이런 데 주면서 거버넌스 게임. 그러면 거버넌스 게임에는 현대 글로비스 지분 순으로 보라고 그랬죠. 네. 정유회사는 20%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글로비스. 글로비스. 그 다음에 또 뭘 풀어야 돼요? 현대 엔진을 비상장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걸 구주 매출할 때 실패했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현대건설하고 어떻게 해야죠? 그걸 사이즈 키운 다음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지분을 갖고 와야죠.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와요. 그럼 현대모비스 눌러야죠. 그리고 이걸 키워야죠. 통 한 7, 8조 필요합니다. 이런 거버넌스 게임 하려면. 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 상장에서 20% 갖고 있는 거를 몇 조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가 한 25만 원, 30만 원 해갖고 거기서 20% 지분을 담보가치로 해갖고 뽑아내야 되고 현대 오토에버도 20만 원 이상 만들어서 뽑아내야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비상장 상장시키는 방법. 그럼 현대 엔진이랑 그러면 구주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 우선주가 오, 급등세죠. 이게 저는 우선주 상한 보통주 전략 들어가나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 우를 왕창 올린 다음에 옛날에 그랬어요. 4만 원짜리 38만 원. 사이즈가 달라요. 우선주는. 6만 원짜리 45만 원. 그럼 지금 6만 원짜리가 만약에 우선주 거버넌스 그 보통주 상한 전략 가면 이거는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는 거예요. 왼쪽 절벽, 수렴, 여기서 치고 나가는 거 찾아야 돼요. 근데 치고 나갈 때 뭐예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중에 누리목에 수급 들어온 것만 땡겼어요. 네. 안 들어온 거는 하루 갔다 꼬리 달리거나 안 가요. 이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조심할 거. 그래프가 모양이 귀신같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짱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CDF 전수조사 계속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쪽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시간 외로. 하종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갖고 털고. 그러니까 옛날엔 쭉 올리다가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언론도 이용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좋은 종목은 데드라인을 딱 정해주세요. 지금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갔는데 27,000원 깨면 난 다 던지고 본다. 그 라인을 정해갖고 계속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아까 이걸 더 확산 딱 치고 나가야 돼요. 최근에 현대 글로비스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우선주, 그 다음에 소록스가 이렇게 나왔고 중앙백신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오늘 금리나 PCL 진단 키트 관련주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윗골이 달려요. 네. 우리가 대생 미생물 막 갈 때 중앙 백신이 하루에서 12,000원에서 그냥 급락 9,000원. 이때 이 꼬리 윗골이 달리고 대량 거래 터지는 이런 그래프들을 수급해서 찾아내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2,000개 다 돌려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HTS에 네. 그 작업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럼 앉아갖고 그거 딱 하다 보면 한 4시간 걸려요. 4, 5시간. 근데 저는 그 짐 빠져갖고 그걸 분담을 줬어요, 제자. 너 몇 개, 너 몇 개, 몇 개. 그래서 적어 갖고 와요. 그럼 적어 갖고 오면 딱 하고 내가 다시 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몇 년 경력이 또 라인들 또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이래서 아, 이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아니다. 이런 그 샘플 조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미리 생각하기. 네. 저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를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작년부터 바이오 하지 마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오와 건설주. 예.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 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하시겠다니까. 여기 부동산 그 미국도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모든 이렇게 뭐 문제가 있지만 이제 부채 한도 리스크나 모든 게 끝나면 금리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언제쯤 모르겠지만 인하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박살냈던 종목들의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요새 독감이 무지무지 심한 것 같습니다. 독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뭐 지금 얘기로는 뭐 무더위가 빨리 왔다가 장마철이 심각했다가 뭐 이게 다 기후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럼 기후 관련해서 연결고리로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이 기후가 연결돼서 뭔가 나오면 한번 그 구제역 같이 조류독감 같이 으쌰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이런 것도 찾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고요. 그런 작업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오르지 않은 것들에 수급 들어오는 샘플 조사에서 그런 거를 확률적으로 배팅하는 확률 배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종목을 한 20, 30개 골라서 확률 베팅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안타장이에요. 7월, 6, 7월은. 네. 저는 추세장이라고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짧게 이게 딱 정해갖고 딱 들어왔어요. 한 달 안에 30에서 50 나오면 땡큐하고 팔아야 돼요. 그럼 그날 상한가 치면 따라가면 안 돼요. 20%대 따라가면 늦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 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그리고 초기 3%나 5%대 딱 들어가야 돼요. 바닥에서. 10%도 늦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직업을 갖고 있거나 가끔 가다 보거나 MTS를 보거나 가정주부신 분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전력 반도체 중에 안 오른 거 미리 일정 부분 사놓다. 무더위 관련주 안 오른 거 일정 부분 하나 사놓자. 그래서 이게 으쌰 나올 때 오히려 때리는 게 더 쉬운 방법이 아니겠나. 전업 투자가 아닌 한.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그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간 이제 현대그룹 거버넌스로 말씀하셨던 앞서 세 가지 언급하셨던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또 현대로템까지 이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3년 빨라야 2026년, 2027년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떤 분들은 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나 짧게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30%는 갑자기 뭐 20, 30% 올라가면 팔았다가 네. 다시 물량 했다면서 내리기. 예. 네. 중심은 진짜 그 요새 저기 정희석 회장님이 항상 데리고 오시는 그 로봇계 이 모션 다이내믹스가 상장될 때까지 갖고 가보시죠. 거버넌스 게임이라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네. 거버넌스 게임이라는 게 그냥 뭐냐면 담보가치, 그러니까 10,000원이던 주식을 한 3, 4만 원에 담보가치 높여갖고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라는 타겟팅을 갖고 오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네. 어디 있냐.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쉽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삼성물산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물산. 왼수 같은 삼성물산. 네. 네. 이거 보세요. 정의연수 거버넌스. 이게 이미지화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냥개.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 30% 점유하겠다. 스마트 물류. 이거를 왜 핵심으로 내가 20% 갖고 있는 거 높아야 돼. 이거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15만 원에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단기간에 20만 원 가면 반은 때렸다 샀다 하면서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는 30만 원 이상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3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30만 원 가려면 더블 이상 가야 돼요. 근데 처음은 38점이나 61.8에서 한번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게 시장의 에너지상. 네. 이게 뭐 개별 종목도 아니고 시가상위 종목이니까 그게 20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입니다. 저라면 20만 원부터 만 원 단위당 한 20, 30분할 매도해서 이번 첫 번째 파동이 어디서 걸리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엘리어트 반동 같이 15만 원에서 1, 누림목 2, 3 이렇게 가나 금년 말까지 한번 보죠. 그래서 만약에 이 61.8이라는 에너지를 금년 안에 본다면 단기간은 한번 다 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눌림목 지지가 20만 원이 깨지 않으면 다음 목표를 30만 원 잡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 시장에 맞춰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나오는 걸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20% 지분을 이제 가디안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 가디안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거 한번 볼 거고요. 주요 지주의 프로젝트 가디안 홀딩스. 얘네들이 칼라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현대오토에버 14만 원 딱 거놓습니다.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파할 때까지 그냥 매수하신 분 그냥 쉽게 던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 근데 현대건설이 가려고 그러면 사우디든 이거 원전이든 뭔가 수주를 해와야 되잖아요. 특히 해외 부분에서요. 국내 부분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MR이 됐든 소형원전이 됐든 네. 뭐 사우디든 폴란드든 뭐 뭔가 해외 수주가 들어와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저가건설주 갖고만 그러니까 저가건설주의 에너지는 현대건설이 치고 나가면 이건 더 가요. 투기니까. 근데 현대건설이 계속 눌러요. 그러면 갔다 막히고 그럼 종목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략을 짤 겁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그 잠수함 만드는 조선사들 있잖아요. 네.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한 거예요, 대표님? 지금 단기간 너무 높아요. 한 주 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5%, 7% 조정할 때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는 네. 피팅 업체 조선 건자재를 지금 들어가시는 건 괜찮아요. 조선 가고, 그러니까 자동차 갔다 자동차 부품 가듯이 조선주 가서 쉴 때 피팅 업체 조선 건자재가 따라가고, 그리고 요게 너무 당일 급등하면 조정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C소식으로 가는 한번 보죠. 그리고 잠수함까지 수주해, 폴란드에서 수주해왔다. 그러면 이거는 한 계단 20%짜리가 계단을 하나 더 뚫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대부분들 3만 원이 저항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3만 5, 6천 원까지 한번 한 계단이 이제는 2만 8천 3만 원이 지지고 그동안에는 2만 2천 원 아래서 사서 2만 8천 3만 원에 때려가 대우조선해양의 툴이었다면 이번에 진짜 다른 수주까지 해오면 그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거죠. 그렇게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자동차 부품할 때 현대공업이니 디스플레이텍이니 SL이니 화신이니 네. 이런 부품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피팅 업체들을 같이 끌어서 S축의 대우조선해양, 뭐 Y축의 동성하이텍이든 그다음에 화승밸브든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뭔가 보시면 감이 잡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새로운 한알령이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4%, 뭐 카카오의 주가도 빠졌고요. 엔터주, 게임주, 뭐 화장품주 할 것 없이 좀 밀렸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악재성 뉴스가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나는 중국 지도부가 우리나라 때릴 거라고 봅니다. 대만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자꾸 하니까
우리 노이즈는 계속 더 들어올 것 같고 저는 걱정이 네.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마저도 건드릴까 봐 걱정입니다. 공장을 건드리면 중국에서 반도체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죠. 거기서 딴 데로 해외 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수도 코로나 갖고 쓸 수 있잖아요. 요새 코로나 확산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다시 확산세가 좀 가세진다고. 그럼 제가 농담 삼아 예. 사마이 같은 전략가가 있다면 코로나 환자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공장 봉쇄해버리고 그 해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국에서만 돌리게 해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 나오지 않습니까? 별수도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별수를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이 미국 들어가는 속도는 빨라져요. 그래서 미국 밸류체인을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 중국의 부분은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 뭔가 참 그래서 제가 엔터니 게임이니 컨텐츠니 안 하겠다는 게 잘 가다가 저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그래도 지금 호재로 해갖고 주가가 실적에서 많이 간 상태잖아요. 네. 오히려 엔터는 저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YG 엔터 언제잖아요. 버닝썬 사태 나왔을 때 그때 샀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사야 돼요. 이런 엔터는 완전히 뭔가 그 그룹 거기에 주 매출을 일으켰던 거가 사단이 나갖고 뭔가 빠그러졌을 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사는 거지. 뭐 실적 좋아서 뭘 한다가 갑자기 좋을 때 뒤통수 맞으면 이게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리적으로도 싫어하고 게임, 엔터 이런 것도 하나령은 저는 총통 선거 때까지 계속 발목 잡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좀 많이 잘 갔었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도 좀 힘들까요? 중국발이. 근데 나는 그 기사가 웃기는 사람 같아요. 원래 안 돼요. 네? 중국 안 가보셨나 봐. 아, 네이버 접속이 원래 중국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걸 무슨 논리로 해갖고 저렇게 했는지 나는 그것도 참 이게 기사들 그 영향이 적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어찌되었건 노이즈가 돼서 주가가 4%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 네이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는 이번에 저는 사우디 네옴과 연결되거나 그러니까 18만 원, 22만 원. 네. 20만 원 살짝 깨면 매수. 22만 원을 돌파해야 만 원씩 계단으로 가고 팍팍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려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뭔가 수주해 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는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건설주라든지 그 중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번에 국토부 장관께서 우크라이나에 가셨잖아요. 이제 와서 뭔가 진짜 그냥 MOU 맺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no. 근데 요번에 구체적으로 수주했거나 다음에 대통령 순방 일정이 잡히거나 네. 그럼 사인하러 가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웨스팅하우스 문제 풀었다는 얘기예요. 웨스팅하우스. 그러면 체코나 폴란드에 바로 원자력 들어가는 거 소형원전이. 그러면 G2 파워 요새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30%씩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오히려 그런 걸 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이버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악재성 뉴스에는 조금씩 사 담아도 괜찮아요. 20만 원 깨면 오히려 사십시오. 그냥 그 기사 내용이 웃기는 내용 같아요. 네. 그냥 오히려 그 한알령을 극대화시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의 유명한 그 배우를 우리 블랙핑크의 제니를 추종했다 해서 그냥 막 욕을 하거나 막 악성 댓글 달거나 이런 걸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투어, 롯데관광개발 이런 거 안 가잖아요. 그 시장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찬바람 불 때까지 오히려 저는 PCL 사보겠습니다. PCL이요? 진단키트. 이제 금리 인하. 이렇게 오늘 윗골이 달렸어요. 네. 이게 중앙 백신 느낌 딱 들어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이게 저는 이렇게 100일 바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또 합병에 또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 같고요. 하나투어 보세요. 그래프 지금 보세요. 이 에너지. 문제는 거래량 보세요. 점점 줄어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투어. 그래서 제가 롯데관광개발은 이렇게 바닥형 패턴을 찬반 10월 달까지 이런 그림 나올 수도 있다. 많이는 안 빠질 거다 이제. 그런데 올라가면 두들겨 맞는데 100일 바닥 나오면 어떡해. 12,000원이 저항의 지지가 되면서 뚫어야 뭔가 가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는 뭐가 풀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푸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6월달, 7월달에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풀어질 기미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우리 정부도 지금 더 강경하게 가는 구조지. 그리고 미국 G7 정상회담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더 생각이 심해질 것 들더라고요.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바랄 거는 저는 찬바람 불 때 되면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에는 또 여러 가지의 또 공약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쯤에 뭔가 변화가 나오나? 그리고 중국도 보면 먼저 대만을 홍콩화. 그러니까 총통 선거에 친중파 그 선거에 당선되는 작업을 로비를 먼저 하지 군사적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흉내만 낼 것 같고 그게 안 됐을 때 다음 타자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중국은 역풍. 네. 우리한테 역풍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미국은 순풍. 근데 순풍인데 올라간 거는 한계 탄력성 둔화. 네.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 그리고 소외됐던 종목들의 뒷부리 파동.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그러니까 결론. 어려운 장입니다. 종목 찾기 계속해서 진짜 어려운 장이죠. 어려워요. 네. 선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패턴 로직화 시켜서 그 노가다 작업으로 빅데이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한 2, 30개 추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딱 HD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엑셀로.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거래가 딱 들어왔을 때 딱 색깔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HS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증권. 그러면 그 종목을 격자로 만들 수 있고 뭔가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올 때 뭔가 표시나게끔 할 수 있는 그 HS 조작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워서 훈련하셔갖고 만드는 게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도구와 노력을 하시면 거기에서 승률이 높아지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 떡 떨어지기 기다리면 이거 확률 없어요. 네. 예. 긴 호흡으로 가실 분들은 아까 꾸준히 얘기한 모아 대로 가시고. 긴 호흡을 갔던 거는 간단히 해서 그 바닥권의 SPC 상립. 네. 그 다음에 현대 거버넌스 게임들. 이런 거버넌스 게임들. 지수가 어떻든 간에 목표가치 올 때까지. 그래서 거버넌스 게임이 이제 또 하나 들어온 게 롯데지주, 롯데그룹 거버넌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요새 호텔 롯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상장이요? 언론에서 왜 던지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대 때 또 문제 풀어야 되는 게 거버넌스가 차병원 그룹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차바이오텍, 차백신원 이런 것들을 샘플링하고 거래량 들어오면 이제 금리 인하 시대 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동안에는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수 교체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